정성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대상지에 선정됐지만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광역지자체 분담비 30%를 기준으로 국비 지원 조건을 달았기 때문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성 화진포 일대 복합 리조트를 짓는 국제 휴양 관광지 조성 사업이 15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군부대 이전에 이어 내년 말 리조트 공사에 착수해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춘천의 한 놀이공원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열린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용 쉼터부터 AI 가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주말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 차이로 강설량이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성군이 도내에 유일하게 선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던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도비 지원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가 광역자치단체의 30% 재정 분담을 예산안 통과에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건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 12% 입장을 유지할 경우 정선이 시범 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10개 군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인데 강원도 내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실제 정선군은 2달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1,100여 명 늘어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40%로 확정하는 동시에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된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공식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감안해 30% 매칭이 불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하면 지원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하라고 농림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30%를 안 하고 그럴 경우는 국회에 우리가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건 법이니까 따라야 되니까 각 도에 일단 기회는 주고 정리할 기회를 주고 아니면 그 동의하는 도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군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정이 이렇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애초 제시한 12% 분담안을 그대로 유지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12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도 12% 분담을 전제로 한 관련 예산을 최종 확정시켰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이미 마무리돼 추가 재원 투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광역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할 때 시도지사들이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정부가 광역단체 예산 분담 30%가 충족되지 않은 정선군을 시범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은 국비 40%와 도비 12%를 전제로 내년도 군비 예산까지 이미 확보한 상황이어서 사업 불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이제 저희가 확정이 된 이후에 어쨌든 인구 수가 지금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지금 이제 늘어난 걸로 서로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만약에 도비 30%가 이제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그 반발이라 그럽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농림부는 강원도를 포함해 분담률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와 지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매칭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선군을 포함한 해당 지역을 취소하고 지원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내 위치한 강원랜드의 배당금 일부를 활용하는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입니다. 정선군이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추진한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비 분담 문제로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당분간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이 15년 만에 본격화됩니다. 사업 부진에 군부대 이전 착공식이 열린 데 이어 내년 말이면 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는 침체된 고성 북부권 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석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고성 화진포. 호수를 둘러싼 울창한 솔밭과 백사장, 동해바다가 어우러져 1971년 강원도 자연유산 1호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화진포의 성, 일명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화진포 해양박물관 등이 자리에 고성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각종 군사시설 규제와 접근성 부족 등으로 관광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이 무려 15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일대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건설 예정지입니다. 사업 부지 면적은 약 17만 제곱미터, 5만 1,000평에 달합니다. 호반 호텔앤리조트는 6,80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에서 최대 15층, 객실 450실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컨벤션 기능과 휴양 문화공간, 각종 상가시설 등을 갖춰 화진포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각종 다양한 컨텐츠, 예를 들면 트레킹, 그다음에 뭐 피싱, 이런 다양한 그 컨텐츠를 개발해서 2박 3일을 충실히 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조트를 만드는 게. 고성군과 국방부는 이미 사업 부진의 군부대를 새로 지어 이전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에 합의했고 지난 11일 현지에서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강원도의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건축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자 측은 내년 말 본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금강산 관광중단 장기화와 어획량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 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북부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잘 되면 이어서 다른 사업들도 계속 이어서 우리 고성을 들어오고 이것은 곧 남북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복합리조트에 이어 골프장 조성 등 고성 북부권 관광지 개발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열린 관광지라고 부르는데요. 춘천 레고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힘들어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용 쉼터부터 말로 묻고 답하는 AI 가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유리창 안에서 물방울이 보글보글 솟아오르고 커튼처럼 늘어선 광섬유 가닥들이 은은한 빛을 뿜어냅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한 테마파크 한편에 마련된 아주 특별한 공간, 정서적 안정 쉼터입니다.
외부 자극에 예민한 자폐아동이나 발달장애인이 시각과 청각 자극을 조절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내 테마파크에 자폐아동 대상 치유 공간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이 같은 시설을 조성한 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입니다. 시설을 직접 이용해본 장애아동 보호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레고랜드에 오면 제일 아쉬운 게 어디 피해 있을 공간이 없다는 거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지금 일단 들어오면서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경사로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이제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동하기에 되게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놀이공원 이용을 돕기 위한 AI 가이드 인형도 도입됐습니다. 테마파크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 위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면 AI를 기반으로 한 답변 시스템이 안내를 이어갑니다. 제가 직접 AI 인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따뜻한 공간인 브릭토피아 라운지에서 달콤한 간식과 함께 레고 조립도 즐기며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어요. 이 밖에도 휠체어를 탑승한 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5개도 운영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모두가 놀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를 더는 장벽으로 만들지 않는 열린 관광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추억을 쌓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번 주말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3일 아침부터 밤사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cm,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대기 중의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 내에서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내리는 눈의 양도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식당 주인과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0일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남성 2명이 20층 높이에 매달려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원주소방서는 낮 12시 반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대원 15명과 소방차 5대, 에어매트 1기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에는 악성 체불 임금 지급하라, 노임 20억 지급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3시 20분쯤 농성 2시간 30여 분 만에 스스로 내려왔으며 해당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후 임금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4주간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선진 교통문화 정착, 도민 경찰 소통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 참여는 강원경찰청과 강원도 인스타그램 계정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각 경찰서 누리집에 게시된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진입 연결로 2차선 확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남원주 나들목은 기존 1차로로 출근 시간과 주말마다 북원로까지 정체가 이어져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주시의 개선 요청에 따라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2차로로 확장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2일 현장을 방문해 교통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에 기여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